그날의 이야기는 한 통의 녹음 파일로부터 시작됐다. 조용한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한 구석에 올라온 3분 27초짜리 음성 파일 하나가 대한민국 대중의 기억을 20년 전 청풍의 밤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특유의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한 줄의 문장. 그 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희가 아는 진실은 절반도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마치 폭탄의 뇌관처럼 작동했고, 잠자고 있던 2005년 청풍 음악제의 기억은 다시 한번 화야경기처럼 하늘로 치솟았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날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나훈아와 신인 가수 김용빈, 그리고 그날의 약속이라는 한 곡이 서 있는 것인가? 모든 의문을 끌어안은 채 시계는 2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2005년 청풍음악제, 당시만 해도 지방음악제 중 하나에 불과했던 이 무대는 그날 밤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한민국 가요사의 금기어가 되었다. 막 데뷔를 앞두고 있던 무명신인 김용빈, 그리고 이미 국민가수의 반열에 오른 나훈아.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무대에서 서로 다른 곡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극은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찾아왔다. 리허설 도중 김용빈이 서야 할 무대 위 조명 장치가 갑자기 붕괴되며 그를 그대로 덮쳐버린 것이다.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현장은 패닉에 빠졌고 관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졌다. 공식 발표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 말이 진실의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잊혀졌다고 생각할 즈음, 그날의 비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다. 2025년 가을, 김용빈이 발매를 예고했던 신곡, 그날의 약속은 발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나훈아와의 특별한 인연이 담긴 곡이라는 소문, 2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담겼다는 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세대를 잇는 상징적 콜라보라는 말까지 나오며 음악 팬들의 기대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발매일로 예정된 11월 10일, 팬들은 0시 정각 음원 공개를 기다리며 플레이어를 손에 쥔 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자정을 3번이나 확인한 뒤에도 어디에서도 그날의 약속은 재생되지 않았다. 대신 오전 9시, 김용빈 공식 채널에는 단 3줄짜리 공지가 올라왔다. 신곡 그날의 약속 발매는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유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덧붙어진 한 문장. 이 곡은 나훈아 선생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한국 가요계 전체가 얼어붙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이기에 발매 당일 갑작스럽게 연기될 수 있는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훈아의 이름이 언급되는가? 각종 커뮤니티와 방송국은 순식간에 추측과 음모론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권리 관계 문제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확실한 근거는 없었다. 바로 그때 한 방송국 예능 PD가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모든 판도를 뒤집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발매일 변경, 그리고 그 이유도요. 원하신다면 세트장에서 곧 일어날 장면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예고장이었다. 그리고 그 예고는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다. 11월 중순, 전국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대형 예능 생방송이 시작되기 직전, 스튜디오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같으면 웃음과 잡담으로 가벼워야 할 대기실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10을 향해 내려가던 바로 그 순간,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 인물이 조용히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코트 자락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카메라 감독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훈아였다.
그는 말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제작진을 향해 짧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말하겠소. 그 한마디에 PD는 당황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생방송이 시작됐다. 오프닝 멘트도 화려한 장치도 없었다. 음악이 꺼진 정적 속에서 나훈아는 마치 무대가 아닌 법정에 선 증인처럼 대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날의 약속은 원래 내가 부르려던 곡이었소. 이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일제히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시청률 그래프는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20년 전 청풍음악제에서 한 신인이 무대 뒤에서 사고를 당했소. 그 신인은 바로 김용빈이었어. 당시 사고는 단순한 안전 문제로 처리됐지만 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소. 왜냐? 그 사고가 누군가가 조작한 무대 장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안전사고가 아니라 조작. 한 단어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숨을 삼켰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 사건을 단순한 불운으로 기억해왔다. 그러나 그날 나훈아의 고백은 그것이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의 질투와 무책임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눈앞에 펼쳐 보였다. 나훈아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날 나는 더 큰 무대를 위해, 더 화려한 연출을 위해 무대 장치 변경을 지시했소. 무리한 조명과 세트, 불안정한 구조를 알면서도 관객의 환호를 더 크게 얻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지.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장난을 쳤고 그 장난은 통제할 수 없는 사고로 번졌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소. 그때부터 나에게 그날의 약속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갚지 못한 빚이자 짊어지고 살아야 할 죄책감이 되었소. 대중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 20년이 지난 지금 한 곡의 발매를 두고 이런 거대한 파문이 일어났는지를. 그때 스튜디오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이번엔 김용빈이었다. 한때 청풍음악제의 피해자였고 지금은 트로트계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성장한 그가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저도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나훈아 옆에 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붕괴된 조명 아래 깔려 있었고 이미 정신을 잃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무대를 떠나지 않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는 거려. 스튜디오는 다시 웅성거림이 번졌다. 비극의 중심에 있던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해온 관계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드라마였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선생님이 알고 계신 분이죠. 김용빈의 입에서 나온 이 마지막 문장은 스튜디오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유명 제작자, 경쟁 가수, 거대 기획사 대표 각종 이름을 떠올렸다. 그러나 김용빈이 입을 열어 말한 그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히 깨뜨렸다. 그 사람은 제 친형입니다. 관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는 얼마 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뷔를 앞두고 있던 제게 관심이 쏠리는 것이 질투났던 형은 그날 무대 뒤에서 장난처럼 조명장치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그저 작은 소동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 장난이 제 인생을 바꿀 뻔한 사고가 되어 버린 겁니다.